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아까 뭐 뉴스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당할 것이다 뭐 이런 저주인 거예요. 뭐 이미 그런 저주는 사실 하긴 했어. 그 전에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매불쇼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윤석열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이 좀 더 과해진 거지. 필연적으로 실패할 정부인데 윤석열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건 더 표현이 거칠어졌을 뿐이지 이전에 했던 논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시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집권연합을 해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집권연합을 해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집권연합을 해체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정청래를 쫓아내고 김어준을 쫓아내고 유시민을 쫓아내고 뭐 조국을 쫓아내고 친문 세력들을 싹 쫓아냈어.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처럼 이준석이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를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싹 쫓아냈어.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쫓아낸 적이 없어요. 정청래 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 아니 당대표 문제도 닦아놓고 정청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거 당대표 문제가 많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은 정청래 체제는 이미 더 빠른 속도로 붕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정청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끝까지 말을 아끼고 또 아꼈어요. 나중에 당대표로 하는 김민석 대표조차도 정청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컨대 보안사건 폐지를 5월 달에 끝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총리 때 한 얘기가 아니고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대표 선거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유시민 얘기대로 진짜 집권연합을 해체해서 친문 세력을 쫓아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였다라면은 정청래는 작년에 이미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 한 9월 달에, 작년 한 8월에 정청래가 검찰개혁 가지고 자기 정치한다, 검찰개혁 잘못하고 있다, 검찰개혁 내 뜻하고 다르다, 이 얘기를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한마디만 했으면은 정청래 체제는 그 순간 다 붕괴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주 미칠 노릇이었잖아. 정청래가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말을 왜곡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왜곡을 해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을 기만하고 거기에 김어준하고 유시민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정청래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만 했으면 빨리 정리됐을 문제예요. 작년 제가 볼 때는 뭐 8월은 너무 이르고 한 10월, 11월에만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 정청래의 뜻은 나의 뜻하고 다르다, 검찰개혁 조용하게 해야 된다, 보안사건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돼요. 그런데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이 우리 당원들한테 사기를 치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쨌건 정청래를 품어 안아준 거예요. 정청래를 품어 안아준 거야. 대놓고 권력투쟁하고 대놓고 정치질 하는데도 정청래를 그래도 죽일 순 없으니, 김어준을 그래도 죽일 순 없으니 얘네들을 품어 안아주려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당대표 선거가 올 때까지.
그런데 무슨 집권연합을 누가 해체합니까? 지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여러분? 임기 1년 차에 권력투쟁, 당권투쟁을 시작한 게 누굽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검찰개혁, 검찰해체 얘기 나오면서부터 작년 8월부터 정청래를 비롯한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농간을 부리고 대통령 임기 한 두세 달도 안 된 시점에 권력투쟁을 먼저 시작한 게 누구냐고. 조털레유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대통령 진짜 취임 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데 무슨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유시민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유시민의 주장이 왜 타당성이 없는지 요거 제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짜. 그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대통령이 실수를 할 때도 판단착오를 했을 때도 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일 하나 잘못했다고 뭐 지지 철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일정 수가 있어줄 때 안정성을 가지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정부가 때로 판단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자기의 정책에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탄핵을 구체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지만 그 탄자니아 곤베 국립공원에 그 고블린이라는 아주 포악한 알파메일 침팬지가 물어뜯겨 죽을 때 그 얘기하면서 연합이 깨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지능이나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이 권력의 형배를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쫓아내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면 해체를 했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뭐 정책 성과라도 막 팍팍 나가지고 막 부동산도 다 잡고 뭐도 하고 그렇죠. 뭐 주가도 만 가고 뭐 이래서 뭐 좋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좋지. 이래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집권연합 기반이라는 거는 그럴 때 늘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대적불가님, 에이틴 새끼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이런 지적을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 침팬지인가요? 인간이 고릴라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고블린입니까? 인간 사회와 침팬지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저는 저런 단순 논리? 이거 뭐라고 비약적 논리?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와 침팬지 사회가 같다. 침팬지의 정치, 침팬지 폴리틱스와 인간의 폴리틱스가 같다라는 이 전제. 그 인간의 가치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침팬지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고, 침팬지를 통해서 인간을 해석하려는,
아니 이게 지금 과학적인 접근법입니까? 인간 사회와 침팬치, 인간이라는 존재와 침팬치하고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격차가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창조할 줄 알고,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통해서 개체의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침팬치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인간을 혐오하는 인간 혐오 사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의 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 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시민은 침팬치입니까? 침팬치와는 다른 존재인 건가요? 침팬치를 잘 연구하면 유시민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도 침팬치로부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침팬치라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인간도 일부 가지고 있겠죠. 그게 유전적으로 계승이 됐겠지.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 특징이라는 건 침팬치와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냐 하면은 스스로 지능을 창조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즉,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계가 가장 고도로 자연계에서 가장 발전된 존재가 인간이야. 인간입니다. 그죠? 자연이 탄생시킨 가장 발전된 가장 최고의 진화의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그 자연계의 진화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지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와 있어 지금. 그런데 이런 인간사회, 이런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점점 더 진화되고 점점 더 자연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간 사회를 분석하는 그 툴이 침팬치를 연구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치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있었던 사회 진화론의, 이건 제가 볼 땐 변종이에요. 사회 진화론의 변종이다. 지금 유시민의 침팬치 폴리틱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죠.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인종주의, 인종 혐오 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회 진화론의,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진화를 하게 된 거고, 그 진화라는 건 다윈의 이제 진화론의 일반적 원리죠. 적자생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제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 사회도 진화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20세기 초에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이제 파시스트들인 거지. 나치들. 나치들이 이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 적자생존이니까 열등한 개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그 열등한 개체가 뭐야? 유색인종. 노랑이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자연계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 사회에도 적용을 해서 사회도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게 사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었고, 나치들은 그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자, 그러면은 적자생존, 열등한 우월한 개체는 진화를 주도하고, 열등한 개체는 소멸한다. 자, 그러니까 우수한 독일인들, 아리안 민족, 우수한 아리안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는
이건 자연의 법칙인 거야. 인간 사회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렇게 그 전응한 야만적인 저발전한 이런 개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등한 그 DNA니까 이 열등한 DNA는 저기 뭡니까 그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가스실에서 정리를 해야지. 아니 이런 식의 주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런 걸 저는 나름 본인이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와 저런 나치 철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주장을 저렇게 서슴없이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끔찍해요 이게. 자 유시민의 생각이 저는 의식구조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와 같은 엘리트주의, 선민의식 이런 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시민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혐오해요. 대중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예, 이미경님 AI 시대에 무슨 침팬치 타령이야. 네, 감사합니다. 유시민의 생각을 보세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정치 행태, 하는 행태를 보세요. 자, 대중들은 열등한 존재인 거예요. 침팬치 같은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침팬치야. 유시민의 이제 머릿속에서는 왜? 유시민은 침팬치의 생리와 인간 사회의 생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한 개체가 약한 개체 혹은 열등한 개체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아까 인간의 정치가 침팬치의 정치와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월한 개체가 열등한 개체를 지배하는 게 유시민의 생각에서는 유시민의 철학에서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유시민과 같은 사람들이 그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열등한 존재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열등한 존재들을 이끌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블루님, 유시민 논리적으로 맞는 말 하나 없는데 어제 7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침팬치니까. 그죠? 아니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7만 명은. 그 7만 명은 유시민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유시민의 주장, 저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7만 명이. 근데 유시민은 인간 사회와 침팬치 사회가 똑같다. 인간의 정치와 침팬치의 정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7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무런 불쾌감을 안 느끼는 그 시청자들은 유권자들은 침팬치인 거지, 그치?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 나는 침팬치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그 주장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유시민을 욕하는 거잖아. 인간이란 존재와 침팬치라는 존재가 다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유시민은 인간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심지어는 인간 혐오를 넘어서서 그 인종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잖아. 근데 그 7만 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시민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침팬치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7만 명의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7만 명의 진화가 덜 된 침팬치가 보고 있었던 거지. 그게 맞는 거죠. 본인이 침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 제 말이 맞잖아. 논리적으로 이게 딱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 저지능이라고 제가 뭐 저지능 유튜버, 저지능 시청자, 뭐 털레반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느끼잖아. 응? 본인이 침팬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침팬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거죠, 그죠? 침팬치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존재인 거야, 그죠?
침팬지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진화를 한 거지. 최하룩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지능이라고 제가 조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지능이 맞잖아요. 본인들이 침팬지라고 하는데 막 좋아하잖아. 와, 우리 유 작가님 역시 천재. 나는 침팬지야. 좋대잖아. 나는 침팬지. 와, 북캉. 참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집권연합 얘기, 침팬지 얘기는 나중에 뭐 좀 철학적인 차원에서 유시민을 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 유시민이 제가 볼 때는 집권연합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해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해체를 했어요, 집권연합을? 아니, 그건 저 유시민의 주장이 상당히 기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집권연합이 해체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은 집권연합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당대표를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의 절반이, 뭐 절반도 아니지, 45%라, 45%도 아니에요, 그죠? 35%가 맞지. 여론조사 빼면 한 40%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래, 유시민 말대로 절반이 그래 등을 돌렸다 칩시다. 유시민 주장대로. 그럼 집권연합을 해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시민 말대로 김민석이 정청래랑 경쟁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집권연합이 해체가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유시민의 주장처럼 집권연합이 해체가 안 되고 절반의 당원들이 등을 안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청래를 당대표 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택지가. 이게 참 웃기는 논리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을 당대표로 밀지 않았으면, 김민석이 당대표로 안 나왔으면은 집권연합이 해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집권연합 해체하면은 나도 고블린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쫓겨날 수 있어. 나도 윤석열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위험하네? 그럼 집권연합이 해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45%의 당원들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5%의 당원들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러면은 정청래를 당대표를 시켜줘야 되는 거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유시민이 원하는 사람이 계속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서, 여러분, 당대표 경선에서 상대 후보, 당대표가 아닌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2022년에 이낙연한테 투표했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랬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김경수하고 김동연 찍었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만 한번 하면은 다 등 돌려요?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어. 뭐 경기도지사건. 여러분들이 다 떠나서 이번 경기지사,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경기지사 경선 때 우리는 한준호가 되길 원했잖아. 근데 한준호가 안 됐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다 등 돌렸어요? 민주당에 등 돌렸어? 대통령한테 등 돌렸습니까? 그럼 조국당하고 이제 합당을 안 하잖아요? 그럼 45%의 당원들이 싫어하잖아, 지금. 그죠? 45%의 당원들이 싫어하고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그럼 집권연합이 해체돼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조국당하고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 왜? 뭘 할 수가 없지, 그죠? 잘 보세요. 유시민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은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요. 51%를 받아갖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 그럼 49%가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유시민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집권연합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김민석하고 정청래하고 경쟁을 했는데 김민석이 이겼어. 55를 받고 정청래가 45를 받고 졌어요. 그럼 45%가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정청래를 당대표 시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은 여기 또 50%가 떨어져 나가겠네? 예? 김민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그런 논리로 하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49%를 받았잖아. 그러면은 51%가 이재명을 지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겠네? 그죠?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51%가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말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미 뭐 해체된 거지.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라는 게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어. 민주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51대 49건 60대 42건 결정을 했어. 근데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사람 40%가 야 웃기지 마, 나는 그럼 다 탈당할 거야, 난 다 깰 거야. 아니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면, 유권자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라면은 과연 어떤 사회건 어떤 정당이건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어요? 따르는 거예요. 자, 소수는 다수를 따르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유시민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저 사람 과연 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니, 소수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다수가 소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55%의 민주당 당원들이 김민석을 찍었는데,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45%가 민주당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그러면 55%가 45%를 따라야 되냐고. 아유, 미안하다, 씨발. 미안해, 니들. 니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 줄 몰랐어. 니들이 집권연합을 해체하고, 딴 데 가서 놀 거라고, 민주당을 탈당할 거라고 내가 예상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을게. 이래야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저는, 본인이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거는 뭐 진중권만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진중권은 무슨 뭐 논리라도 있지. 응? 그냥 억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가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다수결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한번 해봐도 이런 다수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소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아니, 다수를 협박질을 하냐고. 안 그러면 집권연합이 해체돼서 너 탄핵될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자냐고. 저는 이게 유시민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유시민을 떠받들고 있는 이 얼빠진 인간들한테, 이 침팬치 인간들한테 제가 좀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초등학생도 알만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정치질을 한다고 감나라 배나라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승질이 나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질이 나서 나오는 얘기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뭐 같지 않은 얘기를 지금 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방송을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용도 없는 게, 침팬치들한테 제가 뭐 백날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죠? 본인들을 침팬치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한테 백날 떠들어봐야 그 침팬치를 어떻게 안 되지, 그죠? 제가 이거 뭐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뭐. 그렇든지 말든지. 그리고 저는 유시민의 주장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또 하나 틀린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아전인수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가 그죠. 연력학 제1법칙이 제2법칙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노랑이님 감사합니다. 아니, 물리학의 법칙하고 정치학의 법칙이 일치해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자연과학, 저는 인문학자, 그래도 나름 인문학을 했다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원숙해질수록 자연계의 일반적인 운동 원리와 인간계의 운동 원리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아 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가 다르고 물리학의 법칙과 사회과학의 법칙이 다르다. 이게 그리고 점점 인간 문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자연계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는,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자꾸 우리는
인간의 진화 과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침팬지의 어떤 속성을 계속 침팬지의 속성을 물리적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예. 게륵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진화 방식은 뭐냐면은 자연계로부터 우리를 점점 유리시키는 거예요. 자연계로부터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 인간의 진화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 사회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즉 물리학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독자적인 어떤 법칙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과정으로 가. 예컨대, 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인력 땡기는구나, 서로. 뭐 이걸 알게 된 거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물리학의 세계를 이제 처음, 열게 된 게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안 거잖아요. 아, 이거, 세상 만물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구나. 그럼 자연계의 일반적 법칙은 뭡니까? 예컨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연계의 일반적인 법칙이죠. 물리학적 법칙인 거야. 모든 물체는, 높은 데서, 그러니까 중력, 낮은 곳으로,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건 자연계의 법칙이지. 근데 여러분, 인간 사회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이 법칙이 맞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나요? 아니죠. 아니잖아. 자연계에서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인간계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수기를 만들어. 모터를 만들었어. 인간이 뭐 펌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만들잖아요. 인간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연계의 법칙, 인간의 그 사회의 법칙은, 사회과학적 법칙은 자연계의 법칙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인간이 물리학의 법칙에 종속이 돼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힘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역물리학의 법칙이 생긴다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힘이 자연계의 물리적 운동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유시민의 저런 식의 접근법이라는 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왜 사람이 퇴행을 하냐고. 저는 지적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봐요. 지적 침해예요. 저건 지적 침해. 왜 그러냐? 아니 무슨 뭐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떠고 저떠고.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정치학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관계가 없잖아. 침팬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도대체. 우리는 이미 인간 사회는 자연계를 뛰어넘은 그런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자연계와 완전히 구분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아니 왜 연력학 제2법칙을 왜 사회에다 투영을 하냐고. 이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침팬지의 생태학을 왜 인간의 정치학에다가 끌어들이냐고. 인간을 퇴행시키는 거잖아. 이거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 인간 사회를 퇴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와 침팬지 사회가 다르고 물리학의 법칙과 사회과학의 법칙이 다른데 어찌 그것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같이 비교를 하냐고. 그냥 어쩌다 자연과학 공부 요즘에 뭐 본인이 자연과학에 좀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러더니 그걸 뭐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